같은 1억 원을 맡겼는데 어떤 분은 한 달에 24만 원을 받고 어떤 분은 60만 원을 받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24만 원을 받는 분은 세금까지 떼이고 60만 원을 받는 분은 세금도 거의 없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은행 창구 직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넣어둔 그 돈으로 2배 가까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면 은행에 들어와 있던 돈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사 5곳을 찾아갔습니다. 은행 재무상담센터도 방문했습니다. 실제로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넷 검색도 수없이 했습니다. 하루 종일 자료를 찾아보고 숫자를 비교하고 계산도 직접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노후에 받는 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은행 예금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시중은행 평균 금리는 약 3.5% 정도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1억 곱하기 3.5%는 연이자 350만 원.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금을 떼야 합니다. 이자 소득세 15.4%, 350만 원에서 약 54만 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결국 실제로 받는 돈은 296만 원입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24만 6천 원입니다. 1억 원을 맡겨두고 매달 받는 돈이 25만 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24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할까요? 병원비는요? 경조사비는요? 손주 용돈은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요즘 장 보러 가보시면 느끼시죠? 사과 하나, 배 하나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요. 통계 숫자보다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는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체감 물가는 매년 3%에서 4%씩 올라갑니다. 지금 5,000원이던 물건이 내년에는 5,500원, 그 다음 해에는 6,00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달 24만 원의 가치는 10년 뒤 얼마가 될까요? 대략 17만 원 정도의 가치입니다. 숫자는 그대로 24만 원이지만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은 17만 원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통장에 1억 원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년 뒤에도 통장에는 분명히 1억 원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가치는 지금 기준으로 약 6,500만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3,500만 원의 가치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금융에서는 조용한 손실이라고 합니다. 돈의 숫자는 그대로 있지만 돈의 힘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68세 공무원 출신이신 분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1억 5천만 원을 은행에 그대로 넣어 두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월급 받고 살았으니까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이자만 받으면서 살 거야.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병원비가 나가고 명절마다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고 집 수리도 하고 이렇게 지출이 계속 생기다 보니 결국 원금을 조금씩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50만 원, 그 다음에는 60만 원, 그리고 어느 순간 통장을 보니 1억 5천만 원이 9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조용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죽기 전에 돈이 먼저 없어질 것 같아. 그 목소리에서 저는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이 적어서일까요?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짜 불안의 원인은 이 돈이 언제까지 버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10년 뒤에도 괜찮을까? 20년 뒤에도 괜찮을까? 혹시 80세가 되기 전에 통장이 비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목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끊기지 않는 현금 흐름입니다.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달 얼마 쓰고 다음 달 얼마 모으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후에도 같은 구조가 필요합니다. 매달 일정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 바로 그 구조가 즉시 연금입니다. 즉시 연금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즉시 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고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적금처럼 매달 넣는 방식이 아닙니다.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을 한 번에 맡기면은 그 다음 달부터 매달 일정 금액이 평생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즉시연금입니다. 바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1억 넣으면 월 70만 원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떠돕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험사에 가서 견적을 받아보니 실제 숫자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63세 남성이 1억 원을 즉시 연금에 넣으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월 43만 원에서 46만 원 정도입니다. 70만 원은 과장된 숫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은행 이자 24만 원보다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이 매달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조금 더 많다면 금액은 더 올라갑니다. 65세 기준이면 월 52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 이 70세라면 월 6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사는 지급 기간이 짧다고 계산하기 때문에 월 지급액을 더 높게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연금은 원금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시 연금은 매달 받는 돈 안에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1억 원을 조금씩 나누어 매달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원금이 다 소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즉시 연금은 원금이 모두 사라져도 계속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가입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험사는 평균 기대 수명을 계산해서 약 85세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나눠서 지급하도록 계산합니다. 하지만 만약 90세까지 사신다면, 95세까지 사신다면, 심지어 100세까지 사신다면 보험사는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원금이 이미 다 지급되었더라도 연금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즉시 연금의 핵심입니다. 언제까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월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은행에 돈을 두고 생활비를 쓰면 정확히 몇 년 만에 통장이 비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건강보험료에 숨겨진 함정까지 구체적인 숫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번 현실적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엑셀로 계산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고 그 돈으로 생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계산했듯이 은행 이자는 한 달 약 24만 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24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한 생활비를 원금에서 조금씩 꺼내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달 생활비로 최소 7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써야 그래도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억 원을 가지고 매달 70만 원씩 사용한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정확히 계산해보니 약 14년입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은퇴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 원으로 매달 70만 원씩 사용하면 통장이 완전히 비는 시점이 79세입니다. 요즘 79세는 어떤 나이입니까? 경로당 가면은 아직도 젊은 축에 들어가는 나이입니다. 몸도 아직 움직이고 생활도 충분히 가능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몸은 건강한데 통장은 비어 있다면은 어떤 상황이 될까요? 그때부터는 자식들 눈치를 보거나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장수 리스크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위험이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즉시 연금도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은행 예금은 급할 때 언제든지 목돈으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연금은 한번 맡기면 큰 돈을 마음대로 꺼낼 수 없습니다. 중도 해지를 하면 원금 손실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연금을 하세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용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나 갑자기 필요한 목돈은 은행 예금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평생 써야 하는 기본 생활비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즉시 연금은 79세가 되든 90세가 되든 100세가 되든 약속된 돈이 매달 계속 들어옵니다. 이 원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까우십니까?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금은 그대로 있지만 80세 전에 돈이 다 사라지는 삶과 원금은 조금씩 없어지지만은 평생 월급이 나오는 삶.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것은 어느 쪽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안전장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금과 연금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3개의 주머니 전략입니다. 첫 번째 주머니는 유동성 자금입니다. 전체 자산의 약 30%입니다. 용돈은 병원비 집 수리 경조사비, 갑자기 필요한 돈입니다. 이 돈은 반드시 은행 예금에 두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손실 없이 바로 꺼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 자산이 3억이라면 약 9천만 원입니다. 두 번째 주머니는
생존 소득 자금입니다. 전체 자산의 약 50%입니다. 이 돈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매달 생활비입니다. 의식주, 전기요금, 식비. 평생 필요한 기본 비용입니다. 이 자금은 즉시 연금 플러스 국민연금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죽을 때까지 끊기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3억이라면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세 번째 주머니는 물가 방어 자금입니다. 전체 자산의 약 20%입니다. 이 돈은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기 위한 돈입니다. 예를 들어 배당주금, ETF 이런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변동성은 있지만 물가 상승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3억이라면은 약 6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유동성도 확보되고 생활비도 안정되고 물가 상승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게 좋다니까 전부 연금 넣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비상금이 없으면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건강보험료 문제입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듭니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무엇이냐 하면 배우자나 자녀의 건강보험에 무료로 같이 가입된 상태입니다. 즉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이 있으니까 직접 보험료 내세요. 이렇게 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럼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자산과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월 15만 원에서 25만 원입니다. 1년이면 18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억 원을 은행에 예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금리 3.5% 기준이면은 연이자 2,1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2천만 원 기준을 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약 20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이걸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이자 2,100만 원 세금 공제 후 약 1,776만 원 월로 나누면 약 148만 원입니다. 여기서 건강보험료 월 20만 원을 빼면 실제 남는 돈은 약 128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즉시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시 연금으로 월 100만 원을 받든 월 200만 원을 받든 이 건강보험료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기준으로는 여전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이 가능합니다. 6억 원을 즉시 연금으로 가입하면은 65세 기준으로 약 월 3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추가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 수령액은 월 약 310만 원 수준입니다. 같은 6억 원인데 은행 예금은 월 약 128만 원, 즉시 연금은 월 약 310만 원입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물론 은행은 원금이 그대로 남습니다. 연금은 원금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평생 지급된다는 구조를 생각하면은 즉시 연금이 훨씬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산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은행 이자를 조금 더 받기 위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것보다 연금으로 전환해서 세금 혜택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노후 자산 구조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명예 분산 전략입니다. 이 전략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노후 안정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연금을 부부 각각의 이름으로 나누어야 하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비과세 한도 전략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부부 연금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 명의로 하나만 만들면 되겠지. 하지만 이것은 생각보다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후 연금 구조에는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남편이 받던 국민연금의 100%를 받지 못합니다. 보통 60% 정도만 받게 됩니다. 즉 남편이 월 100만 원을 받았다면 아내는 60만 원만 받게 됩니다. 나머지 40만 원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연금을 부부 명의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후 자금이 2억 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 명의로 2억을 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남편 명의 1억, 아내 명의 1억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즉시 연금은 본인 명의로 가입한 사람만 100%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아내는 본인 명의 연금 100% 그리고 유족 연금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한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었고 아내는 평생 전업주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현금 자산이 약 3억 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남편 명의로 연금 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약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아내분 생활은 괜찮으실까요? 대화한 묵후뻐 언제 니도르든 부진. 그때 두 분이 잠깐 조용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3억을 남편 명의 1억 5천, 아내 명의 1억 5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67세 기준 월 약 90만 원, 아내는 65세 기준 월 약 85만 원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더라도 아내는 본인 연금 85만 원을 그대로 받고 거기에 유족 연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이 훨씬 안정적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연금 설계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황혼 이혼입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혼하면 분할됩니다. 즉 남편 국민연금의 일부를 아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연금은 분할되지 않습니다. 누구 명의인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내 명의의 연금이 있다면 만약 이혼을 하더라도 그 연금은 100% 아내의 자산입니다. 물론 이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비과세 한도 전략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즉시 연금의 비과세 한도는 1인당 1억 원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1억 원까지는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2억 원을 연금에 넣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 명의로 2억을 넣습니다. 그러면 1억 초과 금액에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 명의 1억 배우자, 명의 1억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2억 전체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절세 전략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찍 죽으면 손해 아닌가요?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연금 상품은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대부분 보증형 연금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보증형, 20년 보증형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만약 연금을 시작하고 5년 만에 돌아가셨다면 남은 5년치 연금은 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계속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넣고 10년 보증형으로 가입했는데 3년 뒤 돌아가셨다면 남은 7년치 연금을 가족이 받게 됩니다. 즉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살수록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간에 급하면 돈을 못 빼나요? 빼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손실이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입 초기에는 원금의 약 70%부터 80%까지 정도만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 재산을 연금에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비상금 30% 정도는 남겨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연금 가치도 떨어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건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연금은 고정 금액입니다. 지금 50만 원을 받으면 10년 뒤에도 50만 원입니다. 숫자는 같지만 구매력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은행 예금도 완전히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억 원의 가치 역시 시간이 지나면 줄어듭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은행은 원금을 다 쓰면 끝입니다. 하지만 연금은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물가 대비를 위해 세 번째 주머니 이자흑 배당주나 금 같은 자산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늦은 것 아닐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 중에는 70이 새할머니도 계셨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나는 너무 늦었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견적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를 보고 정말 놀라셨습니다. 72세 여성 기준으로 1억 원을 넣으면 월 85만 원 이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하면 보험사는 남은 기대 수명을 약 15년 정도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 지급액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늦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닙니다. 돈의 구조입니다. 통장에 2억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1억밖에 없어도 매달 연금이 들어오면은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가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오늘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늘 불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중 8천만 원을 즉시 연금으로 바꾸셨습니다. 66세 기준으로 월 약 53만 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4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은행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마음이 편하다. 돈 쓰는 것이 무섭지 않다. 어차피 다음 달에 또 들어오니까. 이것이 바로 연금의 진짜 힘입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땀 흘려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 이제는 그것을 여러분을 지켜주는 평생 월급으로 바꿀 때입니다.